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며칠도 아니고 몇 주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닌 몇 년간 화제가 된 주식, 바로 셀트리온 삼형제 중 하나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68760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 번씩 거래를 하면서 세 개가 뭐가 다른지 궁금하기도 했고, 게다가 어제 미국 시장이 7%나 빠졌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없겠구나 싶었는데 장 초반에 시초가를 낮춰서 시작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급등하면서 꾸준히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어제 종가에 맞춰서 끝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올랐다가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제약,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사이의 차이도 알아볼 겸 이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숫자는 흠잡을 곳이 하나 없는 숫자들입니다. 매출액은 2017년 1,400억 수준에서 2019년 1,735억으로 올랐고요. 2018년에서 19년도에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18년에 소폭 빠지긴 했지만 2017년에 87억에서 2019년 150억 정도로 약 2배 가까이 성장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는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2017년 27억에서 2019년 86억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2018년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업보고서에서 봐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궁금한 것부터 해소하고 가시죠. 바로 셀트리온 삼형제의 차이. 이 기사는 셀트리온 삼형제의 그 시작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차이점을 잘 알 수 있는 기사인데요. 먼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차이를 보자면,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직접 개발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 허가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셀트리온이 CMO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보면 셀트리온이 개발,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생산, 이렇게 이 둘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어떻게 다를까요? 셀트리온 제약은 2009년 한서제약을 셀트리온이 인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셀트리온 제약은 화학물 의약품 입니다. 사실 이게 이쪽 업계나 이쪽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이오 의약품과 화학물 의약품 차이를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이 기사는 바이오와 화학물 의약품 차이를 알려주고 있는 기사인데요. 먼저 화학물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반응을 거쳐 생산하는 저분자량 의약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두통약이나 고혈압약, 이런 정제의약품 대부분이 화학합성의약품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는 뭘까요? 바이오의약품은 사람 혹은 다른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하고 세포 배양 등의 생물 공정으로 생산하는 고분자량 의약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과 같은 제조합 단백질 의약품이라던가 항암제,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설명으로 보자면, 화학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환자군이 아니라 대중, 다수 환자군에게 폭넓게 쓰일 수 있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유전공학이나 항체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환자군을 대상으로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신약을 개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사까지 정리를 해서 쭉 보게 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신약 혹은 환자에 맞춘 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두통약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각각의 역할과 시장이 어떻게 양분되어 있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사업 보고서는 사실 의학 전문적 내용이 많아서 정확한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주요 제품의 매출 현황도 나와 있긴 한데요. 이것들이 각각의 구성이 있긴 하지만 실제 각 제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시장에서 어떤 구조로 유통이 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해당 화합물의 용도가 얼마나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셀트리온 제약의 개요를 알아보는 만큼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음에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매출 구성에서 유의미하게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출의 비중이 아직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이유 중 하나가 유럽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인데, 2019년까지는 아직 숫자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이 어려워서 넘어가지만, 의학시장에 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더 잘 아는 숫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에서 유동자산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세부 계정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조금 늘었고요.
매출 채권도 조금 늘었는데 줄어든 부분은 바로 재고자산과 기타 유동자산입니다. 특히 기타 유동자산이 많은 비율로 줄었는데요. 여기에는 법인세 자산 같은 것들이 줄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유동자산은 소폭 증가했는데 증가한 것을 보면 유형자산이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PFS 라인, 프리필드 주사기 라인 증설에 따른 유형자산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해서 투자가 있었고요. 부채 역시 소폭 증가했습니다. 2018년 182억에서 2019년 19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 증설에 따른 단기 차입금 같은 것들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본의 증가입니다. 자본이 2018년 2,700억에서 2019년 2,800억으로 100억 원가량 증가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이익잉여금입니다. 바로 매출이 활성화되면서 그에 따른 결과로서 이익잉여금도 남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매출 원가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액이 2017년에서 18년 한 10% 증가해서 1,360억 정도에서 1,470억 정도로 약 10% 정도 증가했는데요. 2018년에서 2019년에는 1,370억에서 1,735억으로 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성장폭이 증가했고요. 그에 반해서 매출 원가는 2018년 1,000억 정도에서 2019년 1,100억 정도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증가량이 매출 원가의 증가량보다 높았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해서 2018년 400억 정도의 매출 총이익이 2019년 620억으로 1.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러모로 매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판관비도 당연히 커졌겠죠. 하지만 판관비의 성장률 역시 이익에 대한 성장률보다 낮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했죠. 2018년 36억 정도에서 2019년 150억 정도로 4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 외에 영업 외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도 관리가 잘 된 편이라서 당기 순이익에서도 2018년 적자에서 2019년 86억으로 흑자 전환을 대폭으로 상승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보였던 2018년의 적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시설 증설 등에 따른 일시적 비용이었다고 설명했고 이것이 숫자의 결과로도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의 전략에 맞추어 성장하고 있고 최근 글로벌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면서 더욱더 성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괜히 대장주로 각종 언론에서 언급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그래도 기업이 좋다고 주가가 마냥 오를 수만은 없으니까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그래프는 일본 기준입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수준의 상승이라는 말 이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19년 하반기에서부터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주가는 4만원 후반대였습니다. 그런 주가가 코로나로 떨어진 29,600원에서 최근 13만원 후반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3달 만에 무려 4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것만 보자면 단타고 뭐 없이 별 생각 없이 여기에만 투자했어도 돈 꽤나 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생각은 늘 버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하튼 그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붙는 날은 500만 주 이상씩 붙어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제가 생각할 땐 2가지 포인트가 수급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먼저 지나치게 높아진 주가입니다. 포로 보자면 무려 500배가 넘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항상 논리적일 수 있지만 주가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남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생각을 분명히 퍼가 300배일 때도 사람들이 했을 것이라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실 호재가 널린 게 사실입니다.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졌다는 점은 시장 모두에게 공통적인 부분인데 이것과 함께 이게 바이오주라서 좋은 것은 경제 실적이 안 좋아도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쉽게 빠지지 않고 상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대장주기도 하고요. 이 같은 요인 덕분에 오늘도 크게 빠지지 않고 자리를 잡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합병에 관한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 모기업의 주가보다 제약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것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같은 것 때문에 지난 1월 이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합병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그 뒤에는 부정적인 문구가 붙어있긴 하지만 실제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기대감을 버리기 어렵겠죠. 이 같은 요인들을 종합해보자면 다른 매력적인 산업이 나오거나 하지 않는다면 지금 정황상 실물 경제에 영향을 보더라도 그렇고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제약이 폭락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아무래도 이 주식 자체가 꾸준하게 오르기에는 너무 관심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횡보세를 거듭하다가 한 번에 툭툭 뛰어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장밋빛만 그리기에는 단기간에 많이 오른 주가가 그리고 그 기대감이 걱정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주도 아닌데 이렇게나 급등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긴 한데 이것이 한국 바이오 기업과 드러난 유동성 장세에서 바이오 기업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의 삼형제 중에 막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주식과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